그거를 그냥 사춘기를 세게 알았다 이러고 퉁치고 지나가는데 왜 그 과정을 겪게 됐는지를 좀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얘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또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안녕하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백세경입니다. 공부할 때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들의 공부 마음을 지도해주는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이은주 박사님과 공부 마음의 지도를 그려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백승경 선생님. 저는 육화가 좀 편안하게 봐지더라고요. 정말요? 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때 이제 갈 때도 있고,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도 괜찮을까? 잘 될까?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번 화는 좀 이렇게 되게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성장하는 것 같고, 물론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안녕하세요. 티처스 6화.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매번 걱정의 시선을 보냈던 지난 화들과는 달리 이번 화는 도전 학생이 차곡차곡 실력도 쌓고 공부할 힘도 얻은 것 같아 흐뭇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운동과 게임을 좋아하고 해야 할 공부를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내며 방황을 했던 학생이 공부 공백을 딛고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출연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공부에 대한 의욕도 보이고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정승대 선생님께 지도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귀여운 학생이지만 가정에서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패널들의 말처럼 사춘기의 당연한 모습인지 어머니와는 대화도 하지 않고 항상 화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어머니가 긴 시간 낮잠을 자는 도전 학생을 깨워 숙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영어학원 선생님이셔서 어떻게든 학생을 공부시켜 보려고 애쓰시는데 학생은 점점 대답도 잘 안 하고 점점 기분 상해하며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한다며 엄마와 수업은 하기 싫다고 책을 덮으며 공부를 끝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갑갑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게 여러 장면에서 나오는데 참 아슬아슬해 보이고 한숨을 쉬시는 어머니의 마음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주려 애써도 점점 불만스러워하는 학생의 모습을 사춘기 탓으로 넘기고 어머님이 참으셔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와의 공부에서 갈등을 빚던 학생은 별도로 학원을 다니던데 의외로 또 그곳에서는 대답도 잘하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실력은 부족해 보이고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지만 의외로 공부에 있어서도 그다지 자신 없어 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자신 같은 학생이 마음먹고 정신 차리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냈던 걸까요? 티처스의 솔루션은 조정식 선생님과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잘 맞는 공부 방법으로 지도해 주시고 학생도 선생님의 방법을 잘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순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품사부터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여 4주 후에는 독해도 척척 해내는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11점대 점수에서 69점을 받으며 58점이나 오르는 성적을 얻었습니다. 지도 과정에서 계속 조정식 선생님은 학생에 대해 근성 있다, 이런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정말 좋다 라는 반응을 여러 번 보이시던데 근성 있게 따라오는 학생을 가르칠 때 선생님도 가르치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건가?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성향도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다른 과목까지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타 강사의 지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성적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는 학생이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의 칭찬에 힘이 많이 났다라고 소감을 말했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머님은 칭찬에 인색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의 도전 학생은 조정식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주어진 공부를 충실히 했고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부족한 부분을 차곡차곡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험도 했던 것 같은데 방송 종료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방송 서두에 이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주는 곳을 찾기가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조정식 선생님도 하셨었는데 1:1 과외를 시켜주면 되는 걸까요? 이처럼만 하면 고등학교 입학 후 성적이 기대가 되는 학생이지만 조정식 선생님처럼 해주실 분을 찾을 수도 없을 텐데
이 학생이 이후 고등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선생님은 이 화를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되게 편하게 봤어요. 편하게 보셨어요? 네,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백승현 선생님은 이 학생의 WPI 성격 특성이 뭔 것 같으세요? 일단 휴먼이죠. 친구들 그쵸?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휴머니스트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이 음. 학생이. 휴머니스트가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리더십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저희가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해서 또 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아까 그 사연에도 나왔지만 이 학생이 처음에는 조정식 선생님이 아니고 정승재 티처랑 자기는 하겠다. 그 이유가 친근해 보여서. 그렇죠. 친근해 보이고 인간적이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휴머니스트 성향을 가진 학생이 바라는 선생님의 모습이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좀 그렇게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자기도 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이화에도 왜 휴머니스트 학생 나왔었잖아요. 친구 좋아하고 네, 반에서 막 고민 해결해주고 친구들. 그렇죠, 그렇죠. 예. 민원 해결로 민원 부회장 된 맞아요. 친구. 예. 그 친구랑은 또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다르죠. 이 학생을 봤을 때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면 약간 기가 센 느낌이 들었어요? 좀 듬직하고 센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그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딱 무게감을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무게감이요. 네, 뭔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학생은 휴머니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휴머니스트도 있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도 있으면 딱 봤을 때 기가 좀 더 세 보여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 자체가. 여자건 남자건 조금 더 기가 세요. 왜냐하면 휴머니스트는 그냥 일단 사람이 좋고 이렇게 분위기 맞추고 뭐 그런 부분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반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으면 거기에 약간 내 생각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의 어떤 독특함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왜 친구들이랑 게임방에서 친구들 다 특성화 고등학교 간다 그럴 때 자기는 거기 싫다고 인문계 갈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아이디얼스러운 면이 도드라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휴먼. 그렇죠. 그게 휴먼만 있는 친구였으면은 이화 학생을 한번 놓고 생각해봐요. 물론 이제 그 학생은 공부를 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지만 다른 자기랑 같이 그렇게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다 우리는 특성화고 갈 거고 거기서 뭐 하면 항공정비사 된대. 너가 나랑 같이 가서 영적 배우자. 그러면 딱 잘라서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거기는 어떤데? 하고 물으면서 같이 또 대화를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거기서 아니 나는 인문계 갈 거야. 자기 의견을 확실히 얘기하죠. 그게 아이디얼리스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남들이 노할 때 난 예스 한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 학생이 그런 면도 또 있고 이 학생 그 주짓수 하면서 그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넘어뜨릴 때 그 표정 보셨어요? 아니요, 표정까지는 저는 그 봤어요. 표정 보고 약간 짓궂게 웃으면서 봐 내가 이기지 약간 이런 표정 그런 승부욕도 있고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너무 잘하잖아요. 얘가 리드해서 캐리로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막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이 친구들하고 1시간 떨어진 그 부천 시내까지 가서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다 들어온다? 아무나 하는 짓이 아니죠. 굉장히 그 모험심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초등학교 때 어땠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게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거기다가 책임감까지 있어요. 반에서 그 반 청소하는 거 맡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다. 그게 성적표에 선생님이 써주셨잖아요. 그런 특성을 있는 애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얘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죠. 약간 대장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얘를 신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반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얘기가 안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딱 초등학교 반장의 이상형인 모습이에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 리드 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누구를 괴롭히고 그럴 애가 아니잖아요. 네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리 한 번을 안 지르고
묵묵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책을 이렇게 조용히 덮는 그 그냥, 정도지. 애가 참 반듯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예뻐했을 것 같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가 아마 자기 세상이었을걸요. 이런 성격을 가진 애들이 그렇게 잘 적응을 하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두각을 드러내고 하면은 아우 너무 잘 지내죠. 아마 자기보다 못한 친구 잘 이렇게 챙기고 그런 모습도 다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왔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부터 방황을 했다 그랬잖아요. 시험 시작하는 때부터 방황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딱 시험을 봤어. 나는 잘난 인간이었는데. 그러네요. 나 잘났거든요. 얘는 충분히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바닥을 쳐. 그런데 엄마는 그때 잔소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엄마 걱정되니까 막 수채 진짜 뭐 이 성적이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집을 나가 막 이러는 거면 서로 맞붙어 싸우기라도 하지. 그게 아니고 여리여리한 엄마가 그러니까 천상 여자인 엄마가 자기한테 민성아 이렇게 공부하면 어떡하니? 엄마는 이거는 공부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다시 한번 더 해볼래? 계속 그러시면서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막 그러고 엄마 띡띡 눈물 흘리시고 뭐 이랬다면은 얘가 어땠을 것 같아요? 상남자인데 얘는 한마디로 이게 상남자 프로파일인데 성격 프로파일이 약간 자책도 할 것 같은데. 그럼요. 속도 상하고 이게 뭐지 싶고 이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얘로서는. 그게, 지금부터 그럼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해보지만 딱 공부해서 자기가 그 원하는 수준을 한 번에 찍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밖으로 돈 거예요. 친구들하고 나 그거 아니라도 멋있을 수 있어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1년 1타를 열심히 해본 거죠. 그리고 되돌아오려니 이제 공부는 더 안 되고 그렇지만 본인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닥치고 있는 자신을 보기도 싫었을 거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화가 난 것 같지만 아마 자기한테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냥 얘기도 하기 싫고 집에 오면 얘기 안 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걸 잊고 지낼 수 있는데 집에 오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도 여기서는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는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도와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이제 선생님이고 하시니까 공부도 시켜보시고 하시던데 얘가 바라는 게 뭐예요? 친근하고 인간적인 그거를 선생님한테 바라면 엄마한테는 안 바라겠어요. 5살 때 엄마가 영어로 계속 얘기를 했더니 얘가 막 제발 영어로 얘기하지 마 기를 맞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요. 그 엄마가 아예 얘가 아기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모를까. 갑자기 한국말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영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내 엄마 같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하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영어로 얘기하면 그 엄마가 내 엄마 같겠어요? 그죠. 그리고 본래는 살가운 아들이었다고. 그럼요. 되게 엄마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유대가 되고 엄마가 자기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예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게 얘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을 텐데 그 엄마가 갑자기 영어로만 얘기하면 뭐 나하고 거리감을 두겠다는 거야? 그런 느낌도 들고 엄마가 계속 자기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자기한테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게 사실 얘한테는 너 이거 모르지 너 이거 모르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시잖아요. 도와주시려고 한 게 오히려 얘한테는 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외주를 주셔야 되나요? 어머님은 얘를 외주를 주건 내주를 주건 어머님이 손을 떼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얘하고는 정말 그냥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그 바라는 친근함과 유대 관계만 그렇죠, 유지하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얘가 그렇게 방황하고 다닐 때도 막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들이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어머니가 특별히 아들을 괴롭힌 것도 없고요. 그렇게 속 터지는데도 너무 참고 얘기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사춘기는 다 그렇다고 패널들이. 그러니까 사춘기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춘기라도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이 학생이 그 사춘기 때 하필이면 중학교 2학년에 딱 그 시험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의 그 위상이 다 무너지는 그 시기와
이 사춘기가 겹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춘기라 다 저래 그러고 지나가니까 얘가 옛날에 어땠는지 아무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얘가 막 제가요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고 이런 건 더블럽을 하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다르네요. 그냥 휴먼과 찐 휴먼과는 조금 다르네요. 네, 상당히 그런 점에서 애가 좀 묵직하고 과묵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사춘기를 세게 알았다 이러고 퉁치고 지나가는데, 왜 그 과정을 겪게 됐는지를 좀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얘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또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박사님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주신 것 같아요. 전혀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예, 아이, 그런 학생들, 그런 남학생들 상담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그래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저게 고등학교까지 저 상태로 가면서 그냥 계속 이제 게임에서는 내가 왕이야, 완전히. 우리 게임하고 농구하고 뭐 이럴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여전히 그냥 짱인데 이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일단은 이 학생이 이제 공부 시작할 그 무렵에 이제 여기 나왔을 때 그때 공부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공부 도피생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니까 공부 도피생이라는 거는 공부는 나하고 거리가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자신도 없고, 그리고 공부보다는 딴 거에 지금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죠. 그래서 공부 도피생도 높지만 취향 공부도 못지않게 꽤 있어서 이제 그 자기의 주업과 부업이 있는데, 주업은 운동과 게임, 부업 중에서도 아주 그 사소한 부업이 공부. 맞아요. 네,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학생이 그 공부 도피생의 마음이란 게 어떤 건가 하면요. 공부 도피생 애들은 자기가 항상 공부를 했다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학생도 자기 노력한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아, 그죠? 네. 근데 그게 공부 도피생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노력을 했다거나 공부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어느 수준에서 공부를 한 건가 하면요. 시험 보기 전날 노트 한번 이렇게 쓱 넘겨본 거.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래. 뭐 이런 얘기를 잘하거든요. 엄마가 인정을 안 해주셔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그래도 한 건데. 저는 어머님 쪽에 공감이 가네요. 아니요. 그거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머님 말씀에 공감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그 약간 우직해 보이면서도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속상해하는 그 아들의 마음에도 또 공감이 갔겠죠. 그게 참 안 돼 보이긴 했으나, 눈물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애가 그러는 게 안 돼 보이긴 했으나, 야, 그래도 네 엄마 말이 맞잖아. 뭐 이런 느낌은 가지셨을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너 좀 이렇게. 그렇죠. 안 한 건 맞잖아. 뭐 이런 생각 다들 또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공부 도피생인 학생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 과제를 뭘 줬는지, 뭐 성적표가 나왔는지 모르고 다 책가방에 꾸깃 돼 있고, 그게 관심도 없고,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티처스에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그래도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이제 성공 수단 공부를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고 요걸 해서 조금 뭔가 다른 삶에서 조금 나은 길을 가고 싶고 약간 요 정도의 동기를 살짝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약간 멘붕 공부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공부하려고 앉으면 이제 졸리죠. 어떻게 졸리고 한다고 생각하면 괴롭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솔루션을 받아와서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를 참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만년 취준생의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누군가가 딱 어떤 비법을 주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그 뭔가 좋다는 방법을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자아 없는 공부의 마음도 좀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상태로 온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정말 그 필요로 하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했을 때 자기가 엄마가 인정을 해주면 안 돼, 칭찬을 해주면 안 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은 조금 했을 때도 사실 그거 한 걸 알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박수를 쳐주면 신이 나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걱정되시는 게 또 있죠, 부모님들은. 그렇죠. 조금 칭찬해줬더니 이제 막상 전부 다 조금 정말 이렇게 했는데 잘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어깨에 힘들어가서 그 정도 하고 말까봐 또 걱정이 많이 되죠, 어머님들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얘는 욕심이 있는 애거든요. 어떤 면에서 욕심이 보여셨어요? 주짓수 하는 데서. 아, 그리고 게임에서도 꼭 이기고 말잖아요. 그렇네요. 승부욕이 좀 그렇죠. 보이는 학생이. 그리고 그 펀치 때리는 거 했을 때도 최고점 났잖아요. 제대로라고. 그러니까 패널들이. 예, 거기서는 완전 최상위권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자기가 그렇게 잘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쭉 그 행동을 쭉 보고 선생님들도 제가 의지가 있다, 뭐 승부욕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방송에서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평이 굉장히 근성이 있다. 그럼요. 저런 친구들이 왜 남자 친구들 중에 저런 친구 있는데 뭐 뒤늦게 굉장히 공부했는데 불붙어서 좋은 결과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운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주짓수, 유도, 태권도 이게 다 1대1로 붙어서 자기가 이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서 몸으로 느끼면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겨야 되는데 그게 그냥 기술만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딱 그 기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싸움이며 그런 거에서 누르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이렇게 주짓수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캐치를 하고 얘가 지금 흔들린다라든지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내가 확 치고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걔가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정말 잘 활용이 될 거예요. 굉장히 잘 활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어떻게 이제 얘가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학생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사실 거의 제로 상태 베이스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영어는 노 베이스였는데 이제 어머님이 얘를 생각해서 막 특별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앞에서 계속 뭐 설명을 듣고 이제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이 공부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계속 했었잖아요. 얘 같은 애한테는 그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안 맞아요.